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네. IMM 인베스트먼트의 최강리모 윤여정 상무님 바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봤을 때 거의 댓글 부대도 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를 보면 되는 거죠? 저희를 보면서 말씀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저보다는 안 기자님의 오른쪽 귀 쪽을 보시는 게 아. 시선이 그래도 제 앞하고 귀를 흔들리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사님 의사 자격증이 있으시군요. 네. 아니 그럼 왜 의사 하시다가 의사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예, 그냥 저는 연대의대 졸업하고요. 산부인과 전문의를 신촌세브란스에서 마치고 비뇨부인과 펠로우도 하고 피지션 사이언티스트 과정이라고 해서 박사까지 3년 공부를 하고 예. 병원에서 2년 정도 임상 교수 근무하다가 네. 네. 그냥 좀 다른 거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2016년도에 여기서 잠깐. 부시로 오게 됐습니다. 아니 그냥 그러면 네. 내가 이렇게 학교에 계시다가 네. 한번 딴 거 해보자.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그게 VC던가요? 아니 뭐 무슨 일 있었죠? 네 무슨 일로 있었잖아요. 네. 무슨 일이 정말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여쭙는 이유가 네. 어. 제 눈에만 그렇게 띄는지 몰라도 의사 출신 다른 직업 갖는 분들이 네. 요즘 제 요즘 눈에는 많이 많아요. 띄어요. 엄청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좀 요즘 어렵나. 아, 그리고 어렵다.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 힘들고 어려운 점에 그런 거죠. 오늘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제가 이 밤에 끝을 잡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냥 병원에서 있다가 뭐 잠깐 창업할 생각도 했었고 창업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고 했는데 투자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창업할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투자자들 만나보니까 애들이 너무 뭘 몰라. 아니요 투자자들이 얘들은 안 아니요 되겠다. 제가 차라리 너무 내가 해야 이렇게 되겠다. 간덩어리가 크지는 않다라는 걸 느껴서 그래서 네. 그냥 투자하는 거를 좀 도와주기 시작을 했었고 예. 투자한 회사들 포트폴리오들을 좀 도와주는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와서 저희랑 같이 일합시다. 네, 뭐 이제 그렇게 얘기가 기회가 돼서 그게 이제 언제예요? 그게 그럼 VC로 2015년도에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고 창업은 언제 하셨고요? 창업을 할까 생각만 2015년도에 아이템 했었어요. 가지고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네, 네. 투자하는 분들 만나보다가 네네 맞습니다. 네. 뭐 창업을 해야지 우리랑 같이 일합시다.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그래서 투자하는 2016년 기업을 발굴하는 네.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네. 야, 재밌겠네요. 그러면 헬스케어 쪽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럼 발굴하시는 게 그것만 예. 그것만.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 우리나라 전체 벤처 투자가 한 전체가 뭐 한 6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바이오 한 30%, 35% 정도가 지금 바이오 쪽에 바이오 헬스케어에 투자가 되고 있고 예. 그 중에 그냥 상세하게 나눠보면은 신약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의 한 70%,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한 30%그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바이오가 한 절반, 헬스케어가 절반 정도, 헬스케어가 좀 더 비중이 많은 편에 이제 투자를 하고 투자하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로 네. 보면 그래서 최근에 여기 컴퍼니 백브리핑에 나왔던 뭐 루닛이라든지 네. 뭐 웰트 같은 회사들이 이제 제가 투자를 했던 웰트는 회사라고. 그 허리띠. 네, 허리띠. 예. 웰트 허리띠. 네, 루닛은 그 여기다 그- 케이크 가지고 왔었던 회사. 네, 예쁜 네. 케이크. 네. 기억해 주세요. 예, 케이크는 저희가 저 위로 올라가서 나눠 먹었고요. 그때 네. 아주 마음에 들었던 회사죠. 케이크까지 온 회사. 루닛은 인공지능으로 네.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거를 그래서- 판독해서 예, 선생님 판독을 도와주는. 네, 의사는 좀 쉬어도 되는 네.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역시 프로님들 엄청 기억력도 좋으시고 네, 대단하십니다. 그분이었죠. 케이크도 가져오셨잖아요. 아, 저희가 그럼요. 기억합니다. 어, 그런데 투자를 하셨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헬스케어, 뭐 바이오 쪽에 투자 트렌드 이런 기술, 이런 업종 뭐 이런 게 좀 떠, 뭐 이런 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몰라서. 그게 이제 병원에서 과연 의사들이 사용을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실은 신약
투자하는 쪽에서 볼 때는 저희가 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이게 결국 약이 돼서 환자한테 뭐 투여가 돼서 뭐 환자를 오래 살리게 하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저희가 보고 투자를 하는데 예. 헬스케어 쪽에서는 결국에는 의사가 사용을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병원에서의 디시전이 의사가 결정을 하는 거지 환자가 나 이 약 먹고 싶어요, 저 약 먹고 싶어요라고 그렇죠. 한다고 환자한테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 않는 것처럼 예. 근데 결국은 의사가 이걸 써야 되는데 의사가 이걸 쓴다고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거나 내지는 정말 안전하거나 예. 내지는 이거를 썼을 때 뭐 보험 급여가 되거나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실은 개발하는 분들이 실은 AI라든지 뭐 디지털 치료제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은 의사 백그라운드보다는 아무래도 AI 엔지니어라든지 그런 걸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개발하시던 분들이 회사 창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결과적으로 의사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거에 너무 좋은 기술을 투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는 이게 정말 환자한테 쓰임이 될 거냐 내지는 이게 정말 의사가 병원에서 쓸 거냐 그 부분을 좀 되게 집중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예를 들면 편입니다. 기술은 좋은데 의사가 도저히 이거 안 쓸 것 같아라는 게 그거 뭐가 어떤 있어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반대로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도 되겠죠. 예, 그럼요. 왜냐하면 뭐 그럼요. 어떤 회사를 보고 이게 안 쓸 것 같은데라기보다는 어떤 거를 쓸 것 같은 데를 보는 게 조금 제가 예를 들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저희가 뭐 어떤 판독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실은 루니. 뭐 상장된 회사가 한 두세 개 정도가 있고 예. 지금 비상장에 실은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루닉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슴 사진하고 유방암 사진에서 우리가 유방암이나 폐암을 찾겠다라고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예. 거기에 실- 특화된 네. 인공지능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다는 못 찾는군요. 예, 그러니까 가슴 사진에서 뭐 폐렴이라든지 기흉이라든지 아니면 폐에 물이 찼거나 갈비뼈가 부러졌거나 그런 거 전문으로 그런 찾는. 것들을 폐만 전문으로 찍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한 회사인데 음. 실은 폐 사진은 병원에서 가장 기본으로 많이 찍는 네. 검사예요. 네. 수술 전 검사로도 찍고 내지는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아침마다 가슴 사진 찍는 게 루틴이거든요. 네, 네. 예. 가장 많이 촬영이 되는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판독을 의사들이 다 하기가 되게 벅찬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의사가 정말 신뢰할 정도의 그러니까 안전한, 그러니까 신뢰할 정도의 정확도 네. 99% 이상의 뭐 정확한 정도를 이제 만들어주면 의사들이 그걸 쓰기 시작을 하겠죠. 유방 사진 촬영은 우리나라 동양인 여성들은 실은 되게 이제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네. 서양의 여성들보다는 가슴 사이즈는 조금 뭐 작다 하더라도 어쨌든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에서 실제로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 놓치는 잘안 경우가 드러나죠. 정말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정말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로 의사들도 뭐 왕왕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진단을 할 수 있으면은 정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암을 진단하는 쪽에 있는 회사들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보면은 이제 폐 CT에서 폐암만 찾아내는 일들을 한다든지 예. 저는 암 진단 쪽에 있는 회사들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폐 사진에서 뭐 폐가 뭐 망가져 있는 뭐 부위를 계산을 한다든지 내지는 뭐 이 사람이 나중에 뇌졸중이 왔을 때 이후에 뭐 예측을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뭐 나중에 잘 못 걸을지 뭐 말을 예. 잘 못할지를 예측을 하는 거는 실은 되게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할 때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 어떻게 예상하는 봐야 걸 되는 거는 그거는 뭐, 실은 뭐하러 해요? 네, 예상을 돈 주고 맞춘다 한들 나아지는 게 아닌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개발할 때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지만 예. 네, 그거는 실은 뭐 의사들도 조금 약간 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네. 교수님들이 대부분 연구 개발에 많이 이제 인볼브를 하는데 교수님들은 본인이 보는 전문 분야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궁금하시는 네, 거. 네, 나 궁금하니까 이거 빨리 만들어줘라고 하면 열심히 이제 AI 회사들은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주고 나면은 내가 뭐 내 친구가 이거 쓸 거야 뭐 하고 하는데 막상 그 병원 가면 안 쓰죠. 안 쓰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런 발생을 것들.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할 때도 제가 내지는 뭐 안 하는 회사들도 미팅을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니네가 만드는 거가 이 병원에서 의사가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저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교수님들의 생각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많이 그거는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의사들의 실제 상황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근데 모르고 그거를 어. 돈을 투자해서 인생을 걸고 만든다고요? 뭐 2015년도 4년도에는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AI를 이용을 한 거는 조금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공대 기반의 뭐 예. 마이크로
뭐 MEMS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회사를 하나 만났었는데 예. 그 회사가 자기네가 만들 수 있는 게 마이크로 니들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마이크로 니들은 바늘. 예, 예. 바늘인데 저희 바늘 찌르는 것보다는 훨씬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안 아프게 할 수 있다. 그 네. 납작한 네. 바늘. 네, 그렇게 해서 뭐 여기다가 옛날에 이렇게 붙이는 뭐 화장품 예, 필러 막 예, 그런 것도 예. 있었는데 근데 실은 그런 거 말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개발을 해서 뭘 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저희 혈당 검사할 때 이제 네. 바늘 여기다가 콕 찔러가지고서 피 나오면은 혈당 체크하잖아요. 네. 그거를 찌르면 아파서 사람들이 잘 안 찌르니까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면은 저절로 피가 나오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박한데요? 제가 신박하다고는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뭐 초기 투자자들은 이거 되게 재밌는 기술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예. 병원에서 절대 안 쓸 것 같은데요. 왜요? 라고 이제. 왜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는 이렇게 피를 찔러서 나오면은 저희가 어쨌든 그 정맥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안에 있는 저희가 이제 혈당이라고 하는 거를 당을 측정을 하는 건데 예. 그게 저희 피 뽑아서 하는 거랑 농도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서 나오는 건데 만일에 정맥에다 찌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이크로 니들로 해가지고 어느 순간 체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 몸에 이제 삼투압 때문에 실은 원래 있는 혈당보다 적절하게 측정이 안 된 것일 거고요. 첫 번째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 이미 기술적으로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500원짜리 패치 같은 거 팔뚝에 붙이면 여기서 그냥 24시간 48시간 지금 일주일까지도 애들 혈당이 다 모니터링이 되게 기계가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는 기술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런 거 나오면은 굳이 한 번 찌르면은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주변에 만일에 어르신들 보시면은 당뇨가 있다고 해서 매일매일 여기 찌르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예. 처음에만 당뇨 약을 결정을 할 때나 되게 이걸 아침 저녁으로 보시지 예, 매일매일 이걸 찌르시는 분들은 없는데 가장 크리티컬하게 봐야 되는 애들은 결국은 1형 소아 당뇨 아이들인데 1형 소아 당뇨 아이들한테는 아까 말한 그렇게 패치 붙이면은 일주일 식으로 내내 하는데. 모니터링하면 엄마가 얘 혈당을 집에서 그냥 계속 핸드폰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2015년 4년도에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거는 혈액을 뽑아내는 게 아니요 그냥 아니에요? 거기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예. 혈당을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측정을 해서 네, 핸드폰으로 보내줘요. 전상을 해줘요. 무선으로요? 네, 무선으로. 네. 비싸요? 보험 급여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뭐 2주일 보통 쓰는데 한 1,0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 싸진 급여가 않네요. 되면은 뭐 이제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거는 훨씬 작아지죠. 네. 국내에는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그러니까 그게 허가를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엄마들이 막 이제 미국에서 그렇군요. 사와서 쓰는. 그럼 형태. 누가 인간인은 이런 거 모르겠는데요, 그거 아쉽다는 전혀? 거 자체를 모를 거고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아프게 안 하고 이렇게 좀 딱 스티커 붙여 놓으면 혈액이 쫙 삼투압해서 나오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걸 보고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근데 그 했겠지만 조언을 해준 의사가 근데 뭐 의사를 만났던 것 같진 않아요. 그 팀은.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 우리가 이런 걸 기술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은 제가 그때는 VC의 의사가 하나도 없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네. 병원에서 있으면서 그냥 그런 스타트업들 자문을 해줄 때 아, 그런 거는 뭐 쉽게 말하자면 황금도끼로 파리 잡고 있네. 그렇게는 기술은 좋은데. 네, 기술을 굳이 그렇게 그런 좋은 기술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겠니? 다른 걸 좀 더 만들어 보자.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회사는 제가 지금은 뭐 하는지 없어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헬스케어는 그래요? 그런 게 있군요. 암 진단 쪽을 관심 있게 보고 그걸 선호하시는 이유는 있어요? 투자로서 그게 좀 효과적이던가요? 아니면 크리티컬해서 그런가요? 암 진단이라는 암 게 진단은 가장 누구나 중요한 좀 포인트라서. 비싸도 그런가요? 해.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암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정확하게 있고 없고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없는 거는 없는 거고 있는 거는 있는 거고 뭐 중간 경계성 암이라고는 있다지만 예. 경계성 암이어도 이 경우는 어떻게 그건 치료를 어떻게 있는 해야지가 거다. 네, 다 가이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은 뭐 고혈압만 해도 뭐 120에서 80 넘어가면 약을 먹어야 돼. 130에서 90 넘어가면 약 먹어야 돼. 나이가 몇 살 넘어가면 약 먹어야 돼. 그 가이드는 맨날 바뀌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나마 그건 우리가 혈압이라는 거를 측정하는 게 되게 쉬운 거니까 아무 때나 예. 수시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당뇨도 지금 저희가 보면은 아침에 피 검사 뽑아서 그러니까 아침에 뭐 공복에 피 네. 뽑아서 했더니 이게 혈당이 얼마 정도면은 이 사람들은 뭐 당뇨다, 뭐 전당뇨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진단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네. 실은 많은 만성 질환, 뭐 예를 들면은 콩팥이 망가진 경우들, 뭐 호흡이 뭐 폐가 망가진 경우들, 뭐
디스크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만성 질환이라는 거는 이미 기능이 8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와봤자 치료를 해도 잘 듣지도 않을 네, 뿐만 아니라 네. 이 시점에서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내지는 이게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 사람이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아직은 되게 부족한 경우들이 네,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만성 질환 영역보다는 아무래도 암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선호이긴 개인적인 합니다. 선호고. 네. 아, 뭔가를 만들어도 별로 의사가 안 쓸 것 같은데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야, 진짜 아무 의사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 제품 헬스케어 업체를 볼 때는 네. 이게 어쨌든 의료 행위와 관련된 거니까 칼자를 쥐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쓸 거냐 말 거냐가 제일 나는 중요하다. 그거는 만들기만 하면 수요는 있고 어. 다만 만들기가 어려워서 못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많은 경우에 야, 이거 누가 써 이걸? 뭐 좋긴 좋은데 굳이 야. 뭐 이런 게 많다는 거군요. 예. 바이오 투자는 그럼 개인이 하기가 너무 어렵겠네요. 너무 어렵네요. 근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그러니까 특히 바이오는 조금 약간 얘기가 다른 얘기일 거는 같은데 네, 헬스케어 쪽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의사가 쓸 것 같은데 안 쓸 것 같은데라고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은 헬스케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 몸에다가 했을 때 이 사람이 살고 죽고의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규제 영역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안마기계 같은 거는 이제 아하.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약처 같은 데라서 다 레귤레이션이 있거든요. 규제가 다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의료기기 허가를 받는 것도 뭐 등급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급이 그러면은 뭐 높은 등급일수록 좋으냐 낮은 등급일수록 좋은 거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케바케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뭐 의료기기와 관련된 좋은 논문을 많이 썼는지 예. 저는 논문 많이 쓰는 것만으로도 일반인들이 조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까. 논문을 좋은 데다가 많이 내는 걸 보면은 이 회사가 의사들이 쓸만하게 계속 근거를 의사들이 써도 된다라는 안심을 주기 위해서는 계속 논문을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논문이라는 게 네. 그냥 별 필요 없는데 내가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논문을 쓸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지니어들 내지는 스타트업이 만든 논문들은 의사가 보는 논문에서 억셉트가 되고 퍼블리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 논문집에서 네, 논문집은 나와야 다 의사가 보는 논문에 이거가 썼더니 의사가 그냥 판독을 하면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맞는데 예. 이 AI를 같이 쓰면은 100점 만점에 85점이 나온다. 내지는 뭐 비슷한 회사 3개를 갖다 놓고서는 소프트웨어를 비교를 했더니 어디는 82점, 어디는 85점, 어디는 88점이 나더라. 예. 이런 것들은 실은 그 스타트업이 논문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회사들 내지는 연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실험을 해서 야 내가 너네 거 여기 거 가져와서 실험을 해봤더니 논문을 연구를 해봤더니 너네 거가 제일 정확하네. 그러면은 그 회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논문을 써주는 거죠. 그 그렇죠. 연구자들은 근데 그런 식의 논문이 자꾸 나와 있는 걸 보면 얘네가 되게 정말 괜찮은 회사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헬스케어 기기를 만드는 네, 회사들도 네, 어떤 맞습니다. 기기에 대한 논문도 네, 잘 맞습니다. 나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의사가 이제 확신이 들어야지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혈제를 만들었다. 이 지혈제를 썼더니 뭐 내시경 수술하고 나서 지혈제를 뿌렸더니 이 사람들이 수술 후에 별 문제 없이 없더라. 잘 퇴원을 했다더라. 그냥 그런 논문이 자꾸 나와야지 결국은 의사들이 이거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쓰거든요. 의사들은 논문만 네, 믿는다. 의사들은 논문. 논문만 믿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업체들 경우에 네.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 진짜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무슨 관절염에 진짜 특효약이야. 막 개발한 시장도 넓고 상품성도 좋아. 근데 그게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닐지를 전혀 저희가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 갑자기 뭐 안 된다는 네, 둥. 네. 그거는 좀 징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신도 모르는 영역이라고 저희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근데 예. 그래서 실은 뭐 그렇게 치면은 파이자 같은 회사들이 약을 매번 성공하진 않거든요. 네. 뭐 노바티스 같은 회사도 매번 신약을 성공을 하지는 않는데 뭐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도 실은 신약 3상까지 갔다가 부러지는 경우들도 많고 1상부터 시작을 하면은 100개 정도 했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가 3케이스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국내에서도 실패의 케이스가 97%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게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저희는 다 하는데 예.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하는 거는 당연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했는데 실패의 리스크가 97%가 되면은 파이프라인이 2개가 아니고 3개고 4개고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는데 저는 결국엔 대표의 그냥 이렇게 왜 이 회사가 창업을 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 사람이 돈 벌고 싶어서 창업을 한 했구나라는 건지. 생각인 건지 이 사람이 아. 정말 약을 만들고 싶어서 정말 사람을 좀 이렇게 어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난 정말 열심히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약을 끝끝내 성공을 하고 말 거야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있거든요. 예. 그거를 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솔직히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죠. 정량적인 네. 거가 아니고 정성적인 거니까. 이제 그러면은 저는 뭐 꼭 저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실은 바이오 투자 잘하는 회사는 한 10개, 15개 정도 되는 VC가 있거든요. 예. 그 회사가 주주로 있는 회사면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잘하는 친구들이 미리 봤으니까. 미리 네. 봤으니까 그런 것도 논문 수나 이런 걸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까? 아 그거는 바이오는 논문이라고 바이오는 논문을 잘 안 내요. 논문을 잘 안 내요. 논문을 잘 안 내는 바이오라는 게 건 약입니까? 신약 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네. 일상 데이터도 논문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예. 예. AACR이나 아스코에 초록만 내는 경우가 있고 아스코에서도 3상 정도밖에 왜 그래요? 안 돈 나와요. 많이 들어 임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논문을 안 내는 거는 이 회사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약을 썼을 때 이 사람들이 임상 뭐 100명한테 이 약을 쓰고 100명한테 이 약을 말고 원리 있는 약을 썼더니 이게 예. 정말 좋다 안 좋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는 결과적으로 제약회사나 바이오 벤처가 약을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논문은 그걸 임상을 하신 교수님이 논문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모든 임상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학회지에 투고를 해서 내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논문이 나오면 가장 좋은 거는 맞습니다만 논문이 바이오 벤처들 입장에서는 전임상 단계에서 뭐 동물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논문 낸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겠죠. 그래봐 나 더 두고 봐야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후행적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미 논문이 나왔으면 이미 다 알려질 대로 네. 알려진 경우군요. 뭐 예를 아하. 들자면 제노스코가 최근에 임상 2상 끝난 거는 어느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예. 뭐 탑라인 데이터는 이미 학회에서 다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아직 논문은 아직 좀 늦게 나왔죠. 네, 나오긴 야. 나왔고 네. 아하. 이제 그런 것들은 논문을 가지고 이거가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정말- 댓글창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정말-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얼핏 보기로는 우리 상무님 말씀이 빠르니까 막 쫓아가느라고 이렇게 잘 저도 못 보는데 상무님 말씀 진짜 빠르세요. 대박. 이런 죄송합니다. 댓글은 있었어. 아니요. 저는 뭐 가끔 너무 보는 이유는 어떤 중요한 질문이 올라오나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그런 거군요. 거예요. 아주 텐션 어. 좋습니다, 상무님. 말이 되게 빨라서. 그러면 뭐 매일 올라오는 거고요. 악플 없습니다. 저한테 됐어. 아 그런가요? 네. 논문 아, 뭐 네. 나중에 한번 고민할 거니까 그냥 궁금한 거 여쭤보죠 뭐. 네. 아니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바이오 헬스케어는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렇죠.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가 뭐 이렇게 흉내라도 어떻게 내볼 수 있는 팁이 없을까? 뭐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의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아니 뭐 근데 약도 뭐 어떻게 하다 부러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아주 근본적으로는 전문가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뭐 알 수 대충 느낌이 오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을 텐데 일반인은 전혀 모르니까 근데 보이스피싱 나가는 거랑 똑같죠 뭐.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바이오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실은 다른 섹터들도 되게 많이 이제 심사학들 만나서 이런 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 하는 얘기가 게임,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셋 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 알 수 없다가 되게 약간 어차피 그럼에도 뭐가 나올지 불구하고 모르니까. 저희 그 게임 투자 많이 하시고 내지는 뭐 엔터테인 뭐 다 투자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 가수가 대박 날 때 네. 어떻게 아니 하겠어. 게임 엔터와 바이오의 차이 투자자 입장에서 차이는 네. 게임과 엔터는 네. 만드는 사람도 어. 믿어요. 믿는다고? 그러니까 실패할 수는 있어. 네. 뚜껑을 열면 실패할 수는 있는데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투자자의 마음이나 네. 만드는 제작자의 마음이나 같아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사람들 속이려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없다고요. 네. 보면 우린 서로 아니까. 네. 그런데 바이오나 제약에는 그게 있어요. 분명히 안 될 게 못하겠네. 뻔히 본인은 아는데 아는데 그냥 가는 거야? 본인은 아는데 아. 투자자들은 모르니까 아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프로덕트가 있죠. 네, 그렇죠. 거기에는 이프로님, 있죠. 이프로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실은 예. 그런 거기만 있어요. 여기만 있나요? 네, 엔터나 어떡해. 게임에는 없어요 그런 게. 네, 뭐 그렇다고 하면 뭐 저는 실은 제가 원래 VC 오기 전에 좀 되게 뭐 유명한 회사가 상장을 하려고 했었고 이제 예.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은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네. 난 좀 근데
예를 들면은 뭐 한국투자 파트너에서 황만순 대표님이라든지 에이티넘의 황창석 사장님 같은 분들은 이미 심사를 바이오 투자만 20년 넘게 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네.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실은 저희 쪽에서는 저 회사는 그래도 되게 좋은 회사라는 그런 약간 신뢰가 저희끼리는 있거든요. 제가 투자를 안 했어도 저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일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그런 뭐 이렇게 뭐라고 후광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있기는 있을 건데 네. 저는 이제 제가 바이오는 아직은 경력이 되게 짧긴 하지만 이제 예. 헬스케어 쪽에서는 그래도 문여정이 투자한 거는 상장 가면은 그래도 되게 괜찮은 회사일 거다라는 믿음을 좀 그렇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문여정 리스트가 있군요, 소위. 네. 어, 네. 저의 아이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제 의료 기기, 네, 의료기기, 뭐 장비, AI. 장치 이제 이런 것들. 저 장비 장치는 의외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떤 걸 주로 좋아하세요? 뭐 아까 말한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회사들, 뭐 그다음에는 병원 시스템과 관련된 회사들, 예. 뭐 내지는 병원 데이터 관련된 회사들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전통적인 의료 기기 장비 회사들은 실은 저희가 GPS라고 하는 G 필립스 시멘스 같은 GPS가 너무 전 세계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그 회사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GPS 인수된 아. 회사는 없어요. 미국은 GPS 인수된 회사가 계속 많아서 이제 주로 그 회사가 계속 이제 왕국을 유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건데, 예. 저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게 강점이 되는 게 실은 빅4, 빅5가 서울에 이렇게 엄청 모여 있고 네. 이 데이터가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건강보험 심평원이라는 곳에 자료를 저희가 만일에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문여정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디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내지는 제가 만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계속 다녔으니까 제가 뭐 만일에 뭐 무슨 수술을 하고 수술한 이후에 무슨 항암 치료를 하고 뭐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재발을 하고 뭐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언젠가 죽었다. 뭐 네. 저를 예를 들었긴 했지만 네. 이런 식의 이벤트들을 이렇게 롱기튜드널하게 쭉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미국만 해도 보험이 바뀌어지면은 이 다니던 병원을 바꿔야 되고 그렇죠. 이런 네. 이슈들이 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다 있으면은 이걸 바탕으로 좋은 AI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실은 우리나라가 되게 독보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데 데이터 접근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데이터 인프라를 깔기 위한 회사들로 해서 제가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은 병원 데이터는 제가 항상 이제 예를 들자면 예. 한 30년 전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은 세브란스에서 검사 결과했던 차트 가지고 서울대병원 가면은 복사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서울대병원 가면은 이 차트에 숫자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스캔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A 병원에서 B 병원에서 C 병원으로 전혀 흐름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다 결국 표준화가 안 된 이슈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 표준화를 지금 있는 EMR 회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좀 새로운 버전의 EMR들을 만들고 뭐 클라우드로 해서 보관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보안도 잘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해야지 A 병원에서 B, B에서 C로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을 거고 예. 그렇게 해야지 결과적으로는 금융에서 핀테크들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네. 의료에 있는 헬스 데이터들도 이걸 가지고 뭔가를 움직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의료 시스템 있는 회사들을 좀 많이 투자를 이제 지금 비상장 있는 회사를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이름을 몇 개 알려주십시오. 그거는 뭐 메디블록 같은 회사가 이제 제가 이제 예. EMR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그 네. 회사에 제가 EMR은 뭡니까? 병원에서 쓰는 전자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걸 표준화를 만들어서. 네, 뭐 표준화되어 있는 기준은 글로벌리 있고 예. 그거를 기준에 맞게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병원이 정말 보시면은 윈도우 98 수준의 병원 전산 시스템을 쓰거든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모바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클라우드도 안 되고 보안도 안 되고 이런저런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업그레이드가 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지케어텍 같은 회사는 실은 그 글로벌 기준에 맞게 회사를 다 그러니까 EMR을 만든 회사고 이지케어텍을 만드셨던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카카오로 이제 넘어가셔서 거기에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 담당하신다고는 하시는데 네. 좀 그러신 분들이 나중에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카카오에서도 전자차트. 뭔가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고 네이버도 한 거는 없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 하겠다고 막 온갖
대기업들이 되게 많이 네. 달려들고 뭐 예. 스타트업들도 펀딩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다 이거 시간 지나면 허상일 거라고 생각을 왜요? 하거든요. 왜요? 원격 의료가요? 네. 왜요? 거기에 목숨을 건 스타트업 아, 매우 제가 많죠. 제가 네. 막 최소 5명 봤는데. 눈물 흘리면서 막 눈물을 하고 흘리면서 안 있던데. 돼. 아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이 얘기를 제가 늦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제 문제를 괜찮습니다. 하네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의료법 27조 사망이라고 갑자기 법을 얘기하면 되게 좀 이상해 네, 보이지만 27조 사망에. 네, 27조 사망을 보면은 병원에 환자를 알선 유인하는 행위나 아니면은 네. 병원에 알선 유인하는 행위 플러스 이걸 통해서 뭔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알선 유인하면 예. 변호사들 그거 하는 네, 하는 영업하면 거랑 안 되는 명 맞아, 똑같은 똑같은 거죠. 거예요. 예, 예. 그럼 그 얘기인즉슨 내가 병원에 환자를 중개를 해주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원격 진료 플랫폼 회사들은 뭐예요? 내가 환자를 병원에다 연결을 시켜주고 나면은 거기서 돈을 받을 수익이 안 수가 나죠.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병원이 어. 원래 환자를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 예. 10,000원의 돈을 받아요.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3,000원 내면은 건보에서 7,000원 받아서 예. 막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환자 한 명 보면 10,000원을 버는 거였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원격 진료가 잠깐 오픈이 되는 이 시점에서 네가 원격 진료를 환자 한 명 보면은 우리가 2만 원 줄게, 3만 원 줄게 하면서 약간 수가를 플러스 알파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알았어 그러면은 심지어는 전산 처방 프로그램은 별개로 있으면서 그냥 환자 전 이렇게 그냥 원격으로 해서 보고 지금 뭐 A 뭐 N 회사 뭐 무슨 예, 회사 예, 무슨 회사 이렇게 예. 원격 진료하는 회사 많잖아요. 들어가서 보면 환자 이렇게 보고 끝나고 나면은 의사는 다시 전산 처방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봤다는 거 입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두 번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이게 그 기존보단 돈을 더 많이 벌어주니까 내가 이거를 돈을 쓸게라고 하고서는 의사는 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잠깐 보험 수가를 준 거였지 보험 수가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원상 복귀가 될 거거든요. 예. 항원 진단 키트 했던 것도 처음에는 보험 수가를 줬다가 지금은 거의 다시 원상 그렇죠. 복귀가 된 것처럼 예.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되면은 굳이 원격 의료 플랫폼에 의사가 남아 있을까?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편한 건 편리하죠. 알겠어요. 예. 엄청 좋은 것도 저는 알겠는데 근데 네. 과연 자기가 와서 봤을 때 이머전시로 의사를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응급이겠어요. 지금 원격 진료 한다는 회사들 보고 있으면은 뭐 사업 피임약, 탈모약 이런 거 처방해 주겠다고 하는데 예. 저는 제가 산부인과 의사지만 사업 피임약을 의사 보지 않고선 처방해 줬다가는 그거는 진짜 진짜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도 애가 있습니다만 뭐 네. 애가 갑자기 열나고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가보시면은 애가 목이 아픈 건지 귀가 아픈 건지 코가 아픈 건지 다 확인은 해보고 약을 줘야 되잖아요. 네. 중이염이면 항생제를 주고 중이염이 아니면은 그냥 일반 감기약을 주고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진찰을 안 하고 약을 준다라는 거는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플랫폼 안에 의사가 들어와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원격으로 하는 플랫폼 안에서 의사도 해피하고 환자도 해피한 거는 만성 질환자의 재진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예. 피 검사하고 갔는데 일주일 있다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와서 선생님 보는 거 힘들잖아요. 네. 대신은 고혈압 당뇨 환자들 피 검사하고서는 약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안 바꿔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저런 이슈들이 있는 재진 환자들용으로는 원격 의료를 풀어주는 거는 저는 옛날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저희 부모님 지방에 사시는데 한 번씩 서울 올라오셔서 약 받아가려고 하면은 예. 병원을 몇 번을 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그거 되게 네. 번거롭잖아요. 그건 당연히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원격 의료 플랫폼 회사들이 거기서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의사가- 재진만 하는 그 시장은 너무 작아요. 아니요, 재진만 한다 하더라도 중개해 주는데 수수료를 못 받잖아요. 의사가 내거나 네. 그 예를 들면 의사가 의료 장비 소프트웨어를 병원에다 까니까 그건 돈 내고 깔잖아요. 그처럼 원격 의료 소프트웨어도 돈 내고 까세요라고 하면 깔지 않나요? 굳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환자 그냥 실제로 실물로 보는 것보다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면은 그거를 깔아서 의사 할까요? 입장에서. 의사 입장에서. 근데 그게 있으니까 원격으로 나한테 연결이 됐지. 이분은 원격으로 안 하면 가까운 다른 데 가시거나 안 할 손님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비슷한 질문인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좀 몫이 별로 안 좋은 뭐 그런 곳에 있는 그런 분들이면은 있어요. 할 수는 의원이에요. 있겠죠. 네. 그런데 원격 원료로 내가 그 의사로 들어가서 음. 하여튼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 원격으로. 뭐 그런 수요는 있을 수는 뭐 없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치면은 아예 나는 그냥 환자는 안 보고 정말 구석에서 막방에서 하루에 100명 그냥 원격 진료로 보고서는 나 그냥 퇴근할게. 그러신 선생님들도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왠지 반이 과연 없을 것 그러니까 같다. 환자 입장에서도 네. 그렇게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 그냥 근데 어쨌든 아까 말한 그런 EMR
시스템은 예. 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환자 한 명을 보면은 만일에 10,000원의 돈을 네. 환자 한 명을 볼 때 저희가 의사가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네. 환자가 본인 부담금이라고 병원에서 3,000원을 내고 나가요. 네. 그럼 남은 7,000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사한테 7,000원을 주죠.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그 7,000원은 우리가 다달이 월급에서 나가는 건보료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네, 나중에 그렇죠. 흘러흘러서 예. 7,000원이 의사한테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 그 7,000원이 들어올 때 7,000원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문여정이라는 의사가 이진우라는 환자를 봤다. 라고 하면 이진우를 봤어요. 내가 이진우를 봤는데 이러한 거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한 7,000원 나 주세요라고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청구를 하는 용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EMR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원래 네. 해야 되는 기능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돈 주고 쓰는 건데 네. 원격 진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환자를 중개하는 것만을 위한 거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저 프로그램도 다 있어야 있어야 되는 되니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단독으로 있는 회사들 내지는 이 뭐 환자를 뭐 예약 서비스 해준다는 회사들 예.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라고 이제 제가 되게 챌린지를 많이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EMR 회사들이 예. EMR 회사 안에다가 자기네 전자 차트도 있고 하면서 거기에 원격 의료를 같이 묶어버리면은 그거는 병원 그건 말이 입장에서는 된다. 플러스 알파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원격 의료를 하게 됐을 때 원격 의료라는 거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거긴 하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은행을 갈 때 은행을 안 가고 우리가 인터넷 뱅킹으로 하는 게 되게 편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예.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파이낸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맞춤형 서비스가 나온다든지 네, 네. 여러 가지 상품을 나한테 설계를 해준다든지 하는 거가 실은 더 고부가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핀테크들이 막 되게 예.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료도 결국에는 내 병원에 있는 차트가 내 핸드폰으로 넘어와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나 뭐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괜찮으니까 나 보험료 깎아줘라고 한다든지 내가 지금 뭐 이런 저러한 서비스를 갖다 붙이려면은 결국에는 예. 병원 차트가 내 핸드폰 안에 와 있어야 되고 내 데이터가 내 손 안에 되게 롱기튜드널한 데이터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되게 말짱 꽝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하. 자기네는 데이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되게 그냥 손으로 모래 들어 올리는 느낌이겠지. 결과적으로 봤더니 손 위에 모래가 몇 개 없는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되게 헬스케어 시스템, 병원 시스템 그런 걸 잘 모르고 덤벼들었다가는 예.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원- 얘기를 원격 의료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의사가 어차피 매번 입력해야 되는 EMR 네. 그 소프트웨어에 구현된다면 의사도 쓸 수 있고 좋은데 별도로 카톡창에 있다가 이거 하는 거는 불편하다. 뭐 불편한다기보다는 뭐 불편하고 의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쓰지 않게 되지 굳이- 않을까. 굳이 굳이 내가 그러니까 왜? 의사 입장에서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약간 애매하군요, 그러니까. 네. 환자가 부족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은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 실제로 흔하지는 않나 봐요. 아니요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제 주변에도 선생님들 되게 많이 힘들어하신 것도 저도 아는데 네, 네. 예.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우리 집 밖에 나가면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예. 여의도 역에만 봐도 한 바퀴 둘러보면 정형외과가 한 3개 있고 내과가 한 5개 있고 소아과는 좀 적긴 합니다만 여의도에는 네. 병원이 너무 많아서 굳이 내가 그걸 밖에 안 나가고 원격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건 그렇게 예를 보시는군요. 들면 텔라닥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미국에. 네, 텔레닥 그러니까 그거- 있죠. 거기 텔라닥은 하고 우리하고는 환경이 좀 다르다고 보죠. 거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야 이게 원격으로 의사를 만나게 해준다고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아크 돈나무언니도 투자 많이 하고. 그쵸. 물론 근데 요즘 주가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 했는데 예. 이제 텔레닥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은 단순히 환자와 의사를 중개를 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실제로 이제 미국은 이제 사보험이 너무 많아서 각 회사마다 보험을 따로따로 다 쓰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만을 위해서 병원을 가기 전에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해결을 해줘라고 병원이랑 저기 보험회사 말고는 이제 회사랑 직접 계약을 하는 텔레닥의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요. 예. 본인들이 병원을 몇 개를 이제 약간 미리 이제 너의 예약 한 100개 정도 예약이 있으면은 30개는 내가 빼놔. 우리 환자들 먼저 넣어줘라고 해서 병원이랑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되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쓸 수 있는 게 다 불법인 거죠. 그래서 텔레닥 비즈니스 모델 내지는 뭐 핑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바로 다 적용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많은 뭐 약간 커머스 스타트업 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에 좀 맞게 고민을 해가지고서 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을 건데 실제로 헬스케어
헬스케어 쪽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좀 되게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결국에는 국내 모델로 가야 되거나 이제 국내 모델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갈 때는 오히려 좀 쉬울 수는 있을 건데 네. 국내가 너무 이제 근데 우리나라 같은 보험 시스템이 아까 이 앞에 이제 김 기자님 얘기하실 때도 백프리핑에서 예. 영국 예를 되게 많이 예.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영국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돼 왔어요. 예. 그래서 영국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랑 되게 비슷한데 영국은 병원에 선생님 한 번 만나려면 6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의사들은 다 공무원이고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비싼 사람들을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패스트 트랙의 비싼 보험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듀얼 보험이 안 돼요. 네. 건보 당연 지정제라고 예, 예. 해서 예. 이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고 모든 모든 의원들은 다 이것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기가 되게 어렵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건강권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이제 복지라든지 행복 예. 추구권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예.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뭐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보건과 복지로 갈라진다고는 얘기는 한다지만 보건이 복지랑 붙어 있는 것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실은 중요한 얘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처음에 이걸 만들 때 보건은 복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과 우리가 다달이 내는 보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것들한테만 내가 돈을 주겠어라고 되게 깐깐하게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허들을 통과를 하려면 정말 의사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고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를 입증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돈을 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정부라고 얘기했지만 엄밀하게는 보험이죠. 네. 우리나라 보험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보험이 되게 그렇게 깐깐하게 볼 겁니다. 네. 어디 나라든 다 마찬가지고 보험은. 심평원에서 아, 제가 너무 말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되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금. 이야기라서 네. 네. 원격 진료는 막 우리 엄청 좋은 걸로 지금까지는 원격 진료를 네. 안 해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오진의 가능성이 있어서 의사들이 야 의료 행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 아니야 라는 어떤 뭐 직업적인 신념 뭐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보면 볼 수 있는데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의사들이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야, 그 새로운 포인트네. 저는 그 지금 뭐 그래요? 네이버 헬스 음. 케어, 카카오 헬스. 거기는 뭘 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원상무님 의견이 대체적인 의사 선생님들 의견이에요? 아니면 이런 의견도 있고 무슨 소리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야 길 건너면 병원이지만 네, 지방에 가면 당연히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 네. 뭐 나오기 귀찮을 수도 있고 네네. 뭐 근데 저는 이제 투자자 재질도 마인드로 이제 예, 항상 예. 이제는 옛날에는 저도 병원에 있었던 예. 의사의 마인드로 투자를 많이 검토를 했지만 네. 저도 이제 VC 온 지 7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호였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은 좀 세게 발언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연결이 돼서 회사가 수익을 나지 않으면 그게 사업으로 영위를 할 수가 없는 그렇긴 거잖아요. 하죠. 그렇긴 근데 하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네한테 투자를 못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저는 접근을 해요. 사실 그렇긴 네. 하죠. 제가 이게 남의 돈 가지고 제가 이제 제 돈 가지고 제가 그냥 막 돈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죠. 펀드를 만들어서 출자해주신 LP들의 그 이제 돈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저의 그런 의무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그게 어쨌든 뭐 어떤 경우에는 정부 출자 자금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세금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될지 모르는 비즈니스에 돈 네, 넣기는 이 그렇다. 비즈니스가 아니 비즈니스가 결과적으로는 돈이 되고 이 회사가 이제 영속성이 있는 회사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아니면 연구소고 그냥 그거 아니면 연구죠. 그렇죠. 특히 교수님들이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제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거 연구비 받아서 하시는 거를 도대체 왜 회사로 하시겠냐고 그럼 하지 마시라고 되게 말려요. 돈 안 받으면 당신 쓰잖아, 지금 다 연구비나. 집 팔아가지고서 나한테 갚아줄 거냐고 그렇게 하면 내가 집 팔아서 갚아줘야 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뭐 물론 성실 실패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라고 예.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뭐 그렇진 사채업자처럼 않지만. 쫓아가면서 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구비처럼 뭐 받았는데 실적 없으면 그냥 그냥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의외로 바이오 헬스케어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있구나. 되게 멘탈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죠. 진짜 중요해. 좋네. 아, 핑안이나 그 텔레닥은 네. 수수료를 중간에 받습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네. 거기는 그런 중간에 소개로도 받아도 된다는 네. 법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아니 거예요? 법이 아니라 그거를 안 해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거기는. 거기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게다가 B2B로 네. 하고 회사랑 B2B로도 계약을 하고 하니까. B2C로도 하고 미국은 사보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 네. 보험이 동시에 다발로 운영이 되잖아요. 중국도 보험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정부에서 이렇게 100%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단일 보험 제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는 네. 없어요. 네. 네. 거기는 보험사가 줍니까? 그럼 그 비용을? 보험사가 주기도 하고 뭐 페이어가 환자가 환자가 이제 페이하기도 들어가기도 하고. 예. 우리나라도 환자가 페이하면 안 되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법상 법은 중개를 하도 못하게 네. 되겠으니까 그러면 이 원격 의료를 우리 도입하고 상용합시다라고 하면 그 법을 바꿔야 되겠군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27조 3항은 절대 바뀌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건 뭐 되게 명확한 그러니까 원격 의료라는 거는 기능적으로는 할 수 있게는 네. 허용하더라도 거기에 페이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의료 브로커 막는 법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이 중간에 있는 이 우리 네. 저 원격 의료 시스템을 어. 그 의료 브로커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이제 긴가요? 예를 들자면은 예, 예.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그러한 회사들을 보시면은 이 회사 그러니까 뭐 A라는 판매자가 저한테 물건을 보내줄 때 그 중간에 수수료를 다 받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플랫폼들이 다 지금 모든 게다 되게 그렇죠. 비즈니스를 받아가는 네. 건데 음. 그 중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게 그럼 본인들은 뭐 광고를 팔겠다, 거기에 아. 건기식을 팔겠다, 여기다가 뭐 아하. 보험을 맞춤용으로 위험하다. 팔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되게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방송 용어 아닌 말을 하려고 했어요. 참아야지. 나 이따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그런 거는 당신들 돈으로 해라는 어. 얘기군요. 제가 그래서 진짜 우리 상무님 냉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비즈니스 된다 안 된다. 우리 백브리핑하는 언더스탠딩은 이게 된다 안 된다. 우리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네. 아유 당연히 되는 회사 당연히 이거? 되는 회사잖아요. 3%는 저는 위즈덤 컬리지 맞죠? 위즈덤 컬리지. 네, 위즈덤 컬리지 보면서 내가 이거 내 돈 내고 들으면 진짜 좋겠는데 네. 시간이 솔직히 조금 안 돼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예. 진짜 오건영 부부장님 거는 정말 다 찾아서 보고 있고 아하. 네. 뭐 내지는 아까 뭐 김규식 변호사님 네. 나와서 말씀하는 것도 거의 다 듣거든요. 그러면 인- 사셔서 그것만 들으셔도 그것만 들어도 괜찮을까요? 인남식 교수님 거는 중동과 네. 관련된 내용은 제가 원래 되게 페이스북에 이제 제가 완전 그래서? 그렇죠. 광팬이라서 그러니까 사셔서 다 안 들으시고 원한 부분만 듣는다고 해서 네. 저희가 혼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진 않을까요? 네, 예, 그러면은 제 회사에 가가지고 충분히 얘기하고 괜찮습니다. 뭐 결제를 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그걸 보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괜찮아. 아니요, 이거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아니요, 했거든요. 약간 아니요, 출석 아니요. 체크 느낌이라고 짜장면 생각을 시켜서 했었어요. 두 젓가락만 먹고 안 시켜도 돼요. 아, 짜장면값만 그런 내면. 건가요? 근데 저는 정말 3프로 TV가 우리나라의 그 이렇게 일반인들의 경제 수준을 되게 높여준 네. 저기 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네. 저는 병원에서 평생 있다가 VC 와서 좀 파이낸스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투자로 시작을 한 거라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경영학과 경제학과 출신 분들에 비해서는 뭐 거시경제라는 것, 금리 뭐 하나도 몰라요. 예. 듣고 있으면 진짜 약간 먼 나라 얘기 같았는데 그래서 그걸 뭐 책으로 공부해도 너무 어렵고 했는데 진짜 3% 보고서는 진짜 뭐 3% 말고 슈카 같은 것도 보면서 네. 진짜 저러한 뒷얘기들이 이렇게 아하. 흘러가지고서 내가 지금 금리가 이렇게 맞습니다. 움직이는구나 뭐 음. 이제 뭐 성장주들은 다 주가가 폭락을 하는구나 네, 되게 네. 슬퍼하긴 합니다만 뭐 이제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VC가 바라보는 시선이 또 다르네요. 다르네 달라. 야, 달라. 재밌다 그런 거. 달라요. 와, 확실히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돼. 여러 입장으로 봐야 돼요. 네. 또 그런 알겠습니다. 점도 있네요. 그래. 그러니까 보니까 임파서블은 아닌데 네.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러네. 뭐 네, 법이 그러네. 바뀌어서 허용할 수도 있고 법이 아하. 바뀌어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게 하겠는데 네. 현행법으로 투자해야지. 그런 얘기죠. 내 돈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자, 너무 빨리 끝났네요. 아쉬워라. 한 번 더 나와. 한 번 더 나와주세요. 한 번 더 오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네. 요즘 VC 벤처 캐피탈 많이 하는데 네. 그거 벤처 캐피탈 사장님 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펀드 매니저 돈인지 이 구조는 그 돈은 어디서 오는지 뭐 모자 펀드, 매칭 펀드 얘기도 있는데 그 네. 뭔지 어머, 네. 그 돈으로 투자에 성공하면 어떻게 인센티브 나눠 먹는지 야, 네. 그것도 재밌겠다. 그 얘기 좀 해달라는데 해주실 수 있으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지금요? 아니면 네, 다음번에 지금은 불러주세요. 다음번에 한 네, 번만 더 다음번에 나눠서 한 번 더. 한 번만 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여러 번 나와주십시오. 우리 그냥 예. 너무 질척거리고 있나요, 제가?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우리 저
위즈덤 칼리지를 드리고 아, 우리도 위즈덤을 드리고 아. 위즈덤을 빼먹읍시다 우리. 그것도 괜찮은 빠트 하시죠. 아이디어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하나 제가 빼놓을게요. 예. 문현정 성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